고전이 재미없는 줄 아시는데 고전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학습 만화 수준을 못 벗어나거나 창작 청소년 도서들 중에서 뭐 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거 진짜 되게 재밌는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도 그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독서력을 늘려야 돼요. 무엇을 읽고 어떻게 읽을지. 우리가 앞에서는 왜 읽는다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좀 재밌게 읽어야 돼요. 재미있다라는 걸 우리가 딱 재밌게 읽는 거 학습 만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데, 재미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류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웃기는 피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곱씹을수록 재미있는 책이 있을 수 있어요. 몰입해서 이렇게 흡입력이 있는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흐름과 긴 시간에서 느껴지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재미, 예를 들면 쇼츠나 릴스에 너무 중독돼 있어서 그거 아니면 지금 요새 그렇다고 하죠. 사실은 드라마를 10분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5분짜리 숏 드라마를 하거나 요약 영상밖에는 안 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우리 애가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얘가 그 재미와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 그것을 경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애는 이거랑 안 맞나 보네 하고 그냥 포기하시면 평생 콜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쇼츠 보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잡혀야 되는 시기가 초등 때일 거고 2, 3, 4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인데 거기 넘어가서 5, 6부터면 이미 애들이랑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학원을 보내든지 반강제로 어떤 목적을 두지 않으면 어렵고, 또 실제로 학원 숙제 때문에 바빠지게 되면 애들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깊게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애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경험이 축적되고 반복되어 만들어지는 습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재미가 반복돼야 책은 재밌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느껴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좀 스스로 찾아 읽는 흉내라도 내게 된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신 걸로 되면 안 되고 반복적으로 그 경험이 띵띵, 홈런 선수가 홈런을 한 번만 치고 맨날 삼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치자라고 노력을 해야죠. 삼진도 당하겠지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없었어. 내가 당했네. 삼진. 괜히 아깝다. 이 책은 별로였나? 근데 어떤 책은 터져요. 그래서 홈런 치는 타율이 보통 그래서 막 2할, 3할 이러잖아요. 10번에 2번, 10번에 3번 정도 성공한다고요. 홈런 치시고 싶으면 10번 시도를 하셔야 돼요.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전을 꼭 읽으세요. 고전이 재미없는 줄 아시는데 고전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학습 만화 수준을 못 벗어나거나 창작 청소년 도서들 중에서 뭐 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거 진짜 되게 재밌는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도 그치면 안 되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고전 중에서, 그 한국 고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고전 같은 내용을 통해서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고전이 왜 오래 살아남느냐면 그 재밌으니까 오래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 재미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믿음을 갖고 아이들한테 같이 읽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잘 맞추기만 하면 재미있다니까요. 두 번째 원칙은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은 걸 읽으셔야 되는데, 양보다 질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물론 양적으로 많이 읽는 거나 이제 도서 리스트를 이제 전집으로 갖추는 것도 필요는 한데, 진짜 재밌는 건 그 중에 한두 권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는 노력들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그 한두 권의 경험은 아이의 독서에 대한 경험을 진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독서는 특히 질적으로 이 책,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 책이 나한테 맞는 책인지 좋은 책인지 어느 정도 분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사진을 조금 넣어놨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시공주니어 여기 뭐 네버랜드 클래식, 뭐 제가 오늘 이거 책 한 가졌지만 시공사 거, 아니면 저희 이제 학원에서 많이 읽히는 게 또 여기죠. 비룡소 시리즈인데, 비룡소 클래식 시리즈. 요 정도면 사실은 여간하면 다 검증된 책이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번역을 되게 신경 써서 한 출판사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창비 세계명작 시리즈 같은 건데, 조금 어려운 걸 초등학교 한 4학년, 6학년 사이에서 읽을 수 있게 한 2, 3년 전부터 창비도 저런 조금 아이들 수준으로 책을 내고 있는데, 이게 재밌다니까요. 재밌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너 읽고 싶은 거, 재미있을 것 같은 거 한번 읽어봐. 요렇게라도 접근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읽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것을 읽을 때,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집중해서 읽으려면. 그러니까 좋은 책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증된 책 찾고 싶으시잖아요. 책 리스트 아무리 네이버 블로그를 뒤져봐도 그 검증이 신뢰가 할 만한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전을 다시 보시라. 초등식이 볼 수 있는 고전 리스트를 다시 리스펙하시되 대신에 편집을 그러니까 번역본을 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건 조금 원전의 가치를 너무 훼손해 놨거나 조금 너무 좀 재미없게 번역을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걸르시면 좋겠고, 리스트 못 찾으시겠으면은 저희 학원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고전분기 이제 12월부터 시작되니까 그 고전분기 리스트 꼭 참고하셔서 좋은 책들 그 안에 있는 걸로 읽히십시오. 학원 안 보내셔도 돼요. 거기는 리스트를 읽히십시오. 그러면 책을 좋아하게 돼요. 재밌네. 왜 재밌어? 좋은 걸 읽었으니까. 세 번째는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질문입니다. 질문은요,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좀 해라고 할 게 아니라 질문을 던져줌으로써 그 아이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할 만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생각 안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 자꾸 던지면 안 돼요. 주인공 이름이 뭐야? 그 줄거리가 뭐야?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막 던지는 질문 자꾸 하지 말고 정말 재미있는 우연한 질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고전을 왜 읽느냐 생각해보면 고전은요 바로 이 생각을 자극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집된 책, 좀 얄팍한 트렌디한 책들을 보면은 사실은 읽거나 생각할 만한 그 심층적인 깊이가 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도 고전이 가치가 있다. 내용이 그럼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용 자체보다는 그걸 다 기억해내는 것보다는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졌었는지가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 생각과 기억 때문에 그 책을 다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하며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심층적인 독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독서를 한다면 저는 어린 왕자 같은 책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왕자를 저는 사실 저 책을 계속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이들은 또 수업 때 저 책이 별로 깊이 못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저 내용이 대충 줄거리를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어린 왕자를 깊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 시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점점 나이가 올라가면서, 근데 물론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깊이 질문하면서 읽으면 저 어린 왕자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학원 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못 읽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좀 다시 읽고 싶어서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어렸을 때 봤었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제가 이제 독서논술을 하려고 책 리스트를 보면서 고전을 읽히고 싶은데 제가 안 읽어보면 애들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읽어봤지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웬걸? 수업하려고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진짜 진짜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저한테 가장 이제 저희 책 리스트들을 쭉 만들면서 놀라운 책들이 너무 많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두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한 권은 80일간의 세계일주, 한 권이 모모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저를 진짜 깜짝 놀래켰어요. 와, 이런 책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이 원래 예전에 줄 베른이 이 책을 썼을 때는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썼던 책입니다. 성인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썼던 책이에요. 따라서 그 재미의 어떤 양질의 가치가 결코 아이들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걸 애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아무리 재밌다고 얘기를 해도 안 읽기도 하니까 같이 읽을 겸 해가지고 제가 뭘 했었냐면은 2년 전에 80일간의 세계일주가 총 챕터가 한 36장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챕터를 제가 한 장 한 장 쪼개가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도전이었어요. 일부러 많이 안 읽었어요. 한 챕터씩만 읽으면서 질문 만들기를 한 거예요. 이 챕터에서 나는 어떤 생각할 만한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나는 줄 베른을 신뢰해. 저는 줄 베른을 신뢰를 하는데 이 줄 베른의 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질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도 장별로는 안 해봐가지고 36장이니까 36개의 진짜 좋은 질문을 찾아내보자. 이거를 저 스스로에게 챌린지를 한 거였어요. 이 줄 베른의 책을 가지고 제가 영상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걸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뭐 혹시나 저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들이랑 좀 같이 책을 보셔도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저 과정을 하면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이런 걸 저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고전을 질문하면서 읽는다, 이게 되는구나. 자,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저만의 비밀 노트를 하나 오늘 공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는 과정을 언젠가 책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는 좀 알 수 없지만은 한번 정리해서 제가 저 과정에 만들었던 원고를 좀 오픈할 날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 PPT에 한 장 한 장 매주 한 장 한 장씩 1년 동안 제가 만들어간 PPT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줄 베른에 대한 설명들. 자, 이런 식이에요.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투, 주인과 하인이 되기로 합의하다. 첫 장의 제목입니다. 자, 그럼 중요하게 이제 봤던 문장들 메모도 해놓고, 거기서 제가 그런 재밌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포그 씨하고 파스파르투가, 포그 하면은 이게 영어로 단어면 안개잖아요. 영국 신사예요. 영국 사람. 파스파르투는 프랑스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니까 되게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침착하고 냉정하고 한 포그 씨. 근데 파스파르투, 패스포트, 여권이라고 하는 열쇠, 만능 열쇠처럼 문제를 해결해가는 재미있는 융통성을 지닌 그런 하인 파스파르투인데, 둘이 사실은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왜냐면 포그 씨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면, 예전에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을 잘랐어요. 하인을 왜 잘랐냐면, 면도를 하려고 물을 데우라고 했는데 물이 29도가 됐는데, 원래는 30도가 돼야 되는데 물 온도가 29도라고 해가지고 하인을 잘랐어요. 근데 파스파르투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진짜 제멋대로 사는 친구예요. 여행하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이나 뭐 이런 걸 엄수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당연히, 아니 전에 있던 하인도 물 온도 1도 못 맞췄다고 잘랐던 포그 씨가 파스파르투를 왜 하인으로 고용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용을 읽어가려고 읽었으면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1장이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한 5장 6장밖에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한번 찾아보자. 제가 그거를 매주 했어요. 매주 하면서 영상을 남겨본 거예요. 1장, 2장, 3장, 4장 이걸 하다 보면은요 진짜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80일간 세계 일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불행한 일들이 막 다가와요. 거장의 책이 아니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컨셉이 붕괴됐거나 아니면 개연성 떨어지게 스토리를 구성했거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고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고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검증된 작가의 수준 높은 책이겠거니, 줄 베른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손꼽는 천재 중에 한 명인데, 줄 베른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고민해보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각, 이 과정이 생각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똑똑해진 거죠. 생각을 훈련했으니까. 막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여행이 막 안 되게 됐어. 뭐가 일정대로 안 됐어. 불행함이 찾아옵니다. 불운이 찾아와요. 근데 여기에 맞섭니다. 예, 그래서 포그 씨는 이런 어떤 불운에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세, 이런 자질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기도 했었고요. 인도를 여행하면서 인도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나옵니다. 사티라고 해서 인간 제물로 여자를 바쳐요. 남편이 죽으면 우리나라 보면 예를 들면 순장제도랑 비슷한 거죠. 그런 내용이 살짝 나와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들의 문화니까 이걸 존중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 여인을 구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 면접 시험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식인종의 문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책 읽으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과연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될 거냐. 자, 어른들은 알고 있죠. 이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 이런 내용이라는 거. 근데 이게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직접 해보면서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에 고전을 읽는다면 정말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질문을 찾아가고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가고, 물론 이게 아이가 너무 크면 하기가 힘들겠죠. 애들이 안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릴수록 이걸 더 하면 더 좋은데, 좀 큰 애들이랑도 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고요. 그래서 좀 하다가 좀 안 되실 것 같으면 제 영상을 좀 활용해서라도 같이 보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꼭 읽어야 되냐, 아니면 저 예전에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뭐 어때요? 또 읽어보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학습을 훈련해가면 너무너무 좋은 독서력을 기르는 독해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사실 책을 읽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력을 좀 늘리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많이 읽는 것 같지만은 실제 독서력이 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어떻다? 약간 착시일 수 있다. 오해일 수 있다. 우리가 좀 뭔가 정확한 이유를 찾아보면은 사실 이유가 없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해결하면 좋다? 이번 겨울방학에 해결하는 게 좋다. 왜? 다음으로 연기되면 이제 점점 이제 못해요. 예, 애들 점점 커가고.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이 최적기다. 누구에게나. 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좀 더 힘들 테니까. 따라서 올해 겨울방학 계획 세우실 때 어떤 책을 읽을지 좀 계획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읽어갈지, 누구랑 읽을지. 혹시나 그게 안 되면은 뭐 저희 학원 보내셔도 되는데 학원 안 보내셔도 되니까 집에서 아이랑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학습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